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사입니다. 날이 좀 싸늘하네요. 싸늘하고 춥고 그럴 겁니다. 눈이 내린 곳도 있더라고 보니까. 눈이 내려가지고 눈싸움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점심 드시기 전에 아주 재미있는 소식들 더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탄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많이 들리네요. 탄핵. 탄핵 정국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상당히 좀 혼란스럽겠죠. 이 정치 문제로 해가지고 이 주식장 이 요동치는 것도 참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야, 뭐 이런 경우도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무모한 정치 도박 때문에 우리의 계좌는 현재 폭탄을 맞았다. 폭탄을 맞아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온다. 뭐가 오냐? 산타랠리가 온다. 미국은 현재 뭐 산타랠리 온다고 들떠 있는 것 같아요. 연말에 그 산타랠리를 기대하던 주식 투자자들은 또다시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할 판이겠죠. 미국 주시장이 그 잘 달궈진 아궁이, 이 아궁이처럼 뜨겁지만은, 한국 시장은 경기 불황에 이 정치 상황까지 겹치다 보니까 아주 썰렁한 분위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뜨겁게 하는 장작은 소비인데, 그 민간 소비가 연말에도 여전히 상승세인데다가 이 장작들이 막 타오르도록 부추기는 이 불쏘시개와 같은 기업들도 눈에 띈다는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런 불쏘시개 같은 기업으로 아마존, 그리고 월마트, 그 마스터카드, 비자, 어펌 홀딩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소비장은 경기 침체랑 기업령을 둘러싼 정치적인 불안정성으로 아주 차갑게 식어서 대조가 되는데, 현재 보니까 뭐 이마트, 신세계 등 이 소비 관련 주식 가격이 바닥에서 이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또 잉여 현금 흐름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그 배당 등 그 주주 환원도 수년째 똑같습니다. 월마트 등 미국 소비주는 넉넉한 FCF 잉여 현금 흐름으로 그 배당을 늘려갑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내년에 투자 선호 종목에 이름을 좀 올려놓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 월마트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비주는 나쁘지 않은가 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의 소비주들은 내년에 본격화할 그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전에 그 싸고 편하게 온라인으로 구매하라면서 이 소비자들을 자극을 하는 거죠. 이들은 소비자와 그 판매자 사이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요. 그리고 막대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주가 역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국내 가게와 기업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FCF 감소로 연말 소비에 쓸 돈이 없답니다. 미국은 연말까지 강한 소비로 인해서 이 산타랠리도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미국 상무부에 따르니까 지난 10월에 미국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4% 증가를 했고 시장의 예상치를 넘을 정도로 호조입니다. 0.3%. 같은 기간 국내 소매 판매는 통계청 기준으로 0.4% 감소해서 미국과 정반대의 그런 성적표를 내놨죠. 가계 소비 여력이 없으니까 국내 소비주 주가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특히 월가에서는 AI 관련 그런 성장 주식이 이제 고평가 관련돼 가지고 논란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이용해 가지고 미국 소비주 비중을 높여 가지고 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일 시점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최근에 뜨거운 소비가 내년에 제품 가격 인상 이전에 이뤄진 막차 소비다. 그런 지적도 있어요. 막차 소비. 미국이 중국 등 주요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올리면은 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겠어? 보복 관세로 태어나요. 보복 관세. 그럼 이 같은 방식이 계속 이어지면은 이제 무역 전쟁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소비자의 구매 부담이 커져가지고 내년에는 소비가 급감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미국 소비주 주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추경 매수는 위험하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니까 아마존의 2024년 예상 주당 순이익이 6.26달러입니다. 이는 2023년 대비했을 때 113.7%나 급증하는 수치인데, EPS는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하는 지표입니다. 말 그대로 한 주 단위로 따지는 회사의 순이익이죠. 국내 주식은 주식수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유상증자 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EPS보다는 순이익을 좀 따집니다. 그리고 미국 우량주의 경우 EPS 계산 시에 분모인 그 주식수가 이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가는 최근에 그 아마존의 올해 연간 EPS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 아마존의 자사주 소각이 현재 계속된 데다가 이 블랙 프라이데이로 대표되는 미국 소비 그 폭발로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를 이끄는 그 아마존의 그 실적이 좀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불프 기간에 미국 소비자들의 온라인 지출은 한 108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고, 전년 대비 10.2% 증가를 했고요. 2017년 50억 달러랑 비교를 하면은 2배가 넘는 소비 수준이죠. 그 로이터에 따르니까 미국에서는 그 최근에 그 오프라인 매장 줄서기가 사라지고요. 챗봇을 통해서 AI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됐어요. 앞서서 아마존은 AI 쇼핑 도우미 루퍼스를 출시했고 이 시장의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이 루퍼스는 단순히 제품 추천만 하는 게 아니야. 제품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점과 이 다른 상품과의 차별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월가에서는 아마존이 불프 시즌에 이어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연말 소비 시장으로 인해서 FCF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FCF가 450억 8,020만 달러로 보는 것 같네요. 2023년보다 39.9%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FCF는 설비와 시스템 투자 같은 그 같은 비용을 빼고 남죠. 빼고 남아서 실제 손에 쥐는 현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KPX를 빼는 거지. 잉여 현금 흐름은. 그래서 아마존의 잉여 현금 흐름은 이 같은 전자상거래 수익에서도 나오지만은 대부분 클라우드 사업에서 나옵니다. 클라우드. 그래서 AI 사업을 하려면 AI 칩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고 아마존은 온라인 상거래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세계 1등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저마진 온라인 상거래랑 고마진 클라우드를 동시에 진행하는 아주 특이한 회사네요. 당일 배송 그리고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느라 아직까지 배당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는데 그 월가에 정통한 증권가 관계자도 올해 들어서 메타와 구글이 배당을 시작한 만큼 내년에는 아마존이 사상 첫 배당을 시행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투자 리스크라면 경쟁 심화라는 거죠. 온라인에서는 중국의 알리바바, 테무, 클라우드에서는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창구형 할인점이죠. 그 대명사 월마트와의 경쟁 중이나 그 미국 소비가 뜨거워서 아직까지는 공존하는 모형새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아마존에 관련된 기업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빅테크 중에 그래도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또 맞이해서 사람들이 또 소비 심리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물건도 많이 팔리고 경기 상황도 좋고 하여튼 좋아요. 모든 게 따뜻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어떠냐? 이 참 너무 추워. 너무 춥습니다. 지금. 다들 뭐 주식 판다고 난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한국 주식 하면 안 된다. 그런 분위기가 좀 팽배하고 다들 떠날 생각만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떠나고 개미들도 떠나고 요즘은 기관들만 사더라고요. 기관들이 좀 받쳐주는 모양새입니다. 연기금 같은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주가 빠지니까 좀 매수해가지고 약간 바닥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도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미국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 국장이 좀 외면받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산타 랠리는 오긴 올 것 같은데 미국 쪽으로 올 것 같아. 한국 쪽으로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주식 투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남의 이야기 듣고 주식 투자하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소리, 바보 같은 겁니다. 절대 그런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전 시간 보내시고 점심도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